나는 언젠가 반드시 조선소를 지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이런 등짐을 지게 만든 이 거대한 배들을 내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스아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전진이란 있을 수 없다.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오히려 교육받지 못했어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조선소를 지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이런 등짐을 지게 만든 이 거대한 배들을 내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집이 주인이 되고야 말겠다. 그 집,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사람이 그 집을 아예 사버리겠다고 자기의 의지를 각인했던 의지 각인장치. 그로부터 약 60여 년 뒤인 2000년 3월 박흥식의 집은 진짜로 정주영의 소유가 된다. 인천 부둣가에서 하역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꿈 역시 이루어졌다. 세계 1위의 조선회사 현대중공업. 그것이 그 꿈의 결과입니다. 매일 매순간 마음의 눈으로 꿈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소리 VD 기법을 실천했습니다. 짐 캐리가 90년도에 헐리우드 언덕에서 나는 최고 배우다 라고 외쳤고 실질적으로 자기 수표를 거짓말로 적어서 $10,000를 95년도 추수감사절 전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마스크를 통해서 $10,000를 받았듯이 말입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액수를요. 발명왕 에디슨처럼 VD로 1%의 영감을 만들어서 99%의 노력에 가미를 했습니다. 꿈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노동의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선택할게요. 안녕하세요. 루크라TV 루크라테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말 참 좋아하시죠? 나의 꿈에 기적이 찾아오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당신이 꿈 좀 꾸었다고 해서 안 될 게 뭔가? 그건 그렇다 치고 꿈속에서 당신이 천국으로 가서 어떤 기묘하고 아름다운 꽃을 심었다고 해서 안 될 게 뭔가? 그건 그렇다 치고 깨어났을 때 당신이 그 꽃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안 될 게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네요. 안 될 게 없죠. 하지만 우린 현실에서 왠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리액트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철저하게 상상 속에서 액트 해야 되는데 말이죠. 두 일화가 있는데요. 두 일화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출 경력만 3번인 고등학교 3학년, 곧 있으면 20살이 되는 소녀는 오늘 4번째 가출을 했다. 이번에는 막노동 대신 공장에 취직해볼까? 그럼 돈을 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어른들의 세계를 향해 허락되지 않은 발걸음을 내딛는 소년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이런 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새벽형 인간이자 워커홀릭인 남자, 그에게 있어 삶은 곧 일이다. 부지런함과 성실함만 놓고 본다면 그를 따라갈 사람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10명도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가히 독보적인 몰입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일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잊는다. 10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고 어떤 부류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이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계를 10년으로 뒤로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퇴근길에 과일 가게에 들른 남자는 썩은 사과를 한 봉지나 샀다. 사과를 좋아하는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서다. 참 효자죠. 비록 겉보기에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썩은 부위를 잘라낸 뒤 보기 좋게 깎아서 예쁜 접시에 올리면 싱싱한 사과 못지 않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다. 물론 그도 어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다. 싱싱한 사과를 살 돈이 그에게는 없다. 오늘처럼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가슴을 칠 때면 그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다만 의미를 알 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할 뿐이다. 늘 그렇듯이. 이쯤에서 문제 하나를 내고 싶다. 싱싱한 사과를 살 돈이 없어서 썩은 사과를 사서 집으로 가는 그는 누구일까?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일까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일까요? 10년 이후에 이러한 썩은 사과를 어머니께 선물할 수밖에 없는 효심을 이렇게 발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케이스는 첫 번째 부류였을까요? 두 번째 부류였을까요? 아까 첫 번째는 가출한 소년이었고요. 두 번째는 새벽형 인간이자 워커홀릭이며 탁월한 일의 몰입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한 두 번째 유형이 오히려 훗날 10년 이후에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10년 후에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두 번째 사람,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주영의 아버지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동틀무렵에 집을 나섰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업무를 시작하면 온종일 고작 서너 마디밖에 안 했다.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었다. 매일 그랬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묵했거나 사교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일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 정주영의 아버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워커홀릭이었고 놀라운 몰입 능력이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했다. 실제로 그는 어머니께 썩은 사과를 사드려야 했을 정도로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을 했다. 이 일화는 정주영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상상과 꿈이 없이 일 자체에 몰입되어 있고 몰입의 대상이 꿈이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일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에 갇혀있는 일벌레였다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1번 가출 소년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지 않을까요? 그는 바로 현대그룹 창업주의 아버지의 아들, 즉 정주영입니다. 정주영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열심히 일했던 2번 스타일의 사람, 정주영의 아버지 스타일이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통상적인 통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비교를 하는 동안 나는 머릿속이 아득해지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번 스타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정주영은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도 이제 감명 깊게 2번 정도 읽었던 책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전진이란 있을 수 없다.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오히려 교육받지 못했어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생각,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일을 해보면 교육과 상관없이 질적인 면에서나 능률적인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이다. 우리는 보통 그의 성공 비결을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정주영은 말합니다. 정신은 계량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이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라고 했습니다. 꿈과 상상력,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기의 어떤 노동적인 의미의 힘, 자력을 재료로 수렴시키고 부터 게을러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승화시킨 일이 아닌 그냥 물이 물을 낳는 유물론적인 어떤 일 자체에 갇힌 일 자체에 갇힌 노동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의 자기의 힘, 자력을 재료로 수렴시키고 무한대의 힘에 가까운 우주의 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려서 승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자기 혼자만의 능력과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힘, 신의 힘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거를 확신하고 꿈꾸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고 상상력의 삶이고 정주영 회장이 꾸었던 삶입니다. 현실에 리액트 당하지 않고
액터로서, 명배우로서 상상력의 명배우가 되고 자력을 재료로 수렴시키고 타력, 온 우주의 힘, 신의 영적인 힘을 강력하게 무한대로서 상승시켜서 승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 그 자만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주영의 일생은 아리꼴 VD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꾼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허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며 한탄을 했을까요? 아니면 돈 없고 능력 없는 자신을 노예 취급하는 사회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울분을 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일 끝나고 받을 품삯을 기대하며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아닙니다. 그는 꿈을 생각했다. 처음으로 등짐을 질 때 가졌던 자신의 꿈을 그리고 또 그렸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마음속으로 나는 언젠가 반드시 조선소를 지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이런 등짐을 지게 만든 이 거대한 배들을 내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일을 할 때 그 등짐을 질 때 등짐을 지어서 노동을 해서 얻는 품삯에 만족하면서 그냥 희락락거리지 않고 내가 왜 이 등짐을 지어야 하나, 이것을 지게 한 저 배의 하역물들, 더 나아가서 그 근원적인 배, 그 배 자체를 내가 수유해버리면 내가 이 등짐을 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고 꿈을 꾼 겁니다. 결국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과 그렇지 않은 위대한 사람의 사이에서요. 쌀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온통 대리석으로 장식된 으리으리한 집에 배달을 가게 되었다. 알고 보니 당시 전국에 350개 지점을 가지고 있었던 화신백화점의 창업주 박흥식의 집이었다. 말로만 듣던 대재벌이 집을 난생 처음 본 정주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누구는 집도 없이 가게 한 구석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재벌이라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런 대단한 집에 배달을 다 하다니 이런 빅뉴스다 빅뉴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대박 하면서 그냥 놀라기만 했을까요? SNS에 올리고 난리 났겠죠. 하면서 바보처럼 쌀깔마니만 열심히 날랐을까? 그것도 아니면 대저택을 이용해 기가 죽은 나머지 식은땀만 뻘뻘 흘렸을까? 소위 말해서 쫄았을까요? 그렇게 얼빠지게 일하다가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욕을 얻어먹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어 미치도록 부러웠을 것이며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 전혀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꿈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배달을 마치고 대저택을 나서는 순간 정주영은 그 집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집이 주인이 되고야 말겠다. 어디서 예전에 한번 제 강의 때 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사람이 그 집을 아예 사버리겠다고 그 우주에 그리고 집 주인에게 그 집한테 자기의 의지를 각인했던 의지 각인 장치에 대한 강의 생각나시죠? 바로 정주영 또한 그렇게 의지를 각인했습니다. 인천 부둣가에서 배에 대고 각인했고요. 박흥식 화신백화점 대저택에 또 각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0여 년 뒤인 2000년 3월 박흥식의 집은 진짜로 정주영의 소유가 된다. 인천 부둣가에서 하역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꿈 역시 이루어졌다. 세계 1위의 조선회사 현대중공업, 그것이 그 꿈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둘 다 이루었습니다. 대단하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간절히 꿈꾸면 가능합니다. 정주영은 한민족 5천년 역사상 사업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비결이 있었는데요.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꿈을 배짱 있게 당연히 나는 이룰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우주에 각인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마음의 눈으로 꿈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소리 VD 기법을 실천했습니다. 항상 외쳤다는 얘기죠. 짐 캐리가 90년도에 헐리우드 언덕에서 나는 최고 배우다 라고 외쳤고 실질적으로 자기 수표를 거짓말로 적어서 $10,000,000를
95년도 추수감사절 전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마스크를 통해서 $10,000,000를 받았듯이 말입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액수를요. 그만큼 사람의 상상력과 초인적인 이런 꿈의 능력은 엄청나게 초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발명왕 에디슨처럼 VD로 1%의 영감을 만들어서 99%의 노력에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VD가 R이 되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결국은 꿈이 현실이 됐는데요. 자신의 존재의 의식이 실체인 부에 대한 의식, 실체인 그 화신백화점 창업주 박흥식의 집에 대한 의식, 소유의식,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한 배들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의식들이 자기의 존재의식과 관념이 완전히 일치해서 결국은 그것이 실체로서 현실에 투사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러한 작심을 하더라도 그 꿈을 더욱더 강력하고 생생하게 더 각인시키면서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계속 키워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심 삼일이죠. 계속 여러분들이 꿈꾸고 더 생생하게 각인시키고 더 행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right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살고요. 오늘이 슥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오늘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내일이 오늘로 오게 되죠.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운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고요. 지금 이 순간 선택으로서 꿈을 꾸어서 정주영 아버지의 그냥 일에 갇힌 사람으로서 말년에 어머니에게 썩은 사과로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삶을 선택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처럼 자신을 막노동꾼으로 만들었던 저 거대한 배를 내가 만들고 자신이 쌀을 배달했던 박흥식 창업주의 대저택을 내가 소유하고 그러한 꿈들을 실질적으로 위대하게 이루면서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궁극의 행복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꿈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노동의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스아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